아, 1번 문제부터. 그림 같은 배전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의 전력 손실. 문제에서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전력 손실이라는 거가 나오면 그냥 뭐 당연히 I죠 말이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력 손실은 당연히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력 손실은 뭐죠? 결국 전력 손실이라는 게 뭐죠? 정의가? 전력 손실이 전선에서의 열 손실이에요. 열 손실. 전선의 저항에 따른 열 손실을 전력 손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하가 쓰는 전력이 아니고 우리가 날아가는, 그죠? 전선에서 열로 날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전선에서 있는 저항 여기 이옴에서 날아가는 열 손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부하 전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죠. 그죠?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지금 얼마냐면 6000V죠. 6000V 곱하기 역률이 0.8분의 용량이 얼마냐면 지금 832kg죠. 832 곱하기 10의 3승을 했습니다. 전류가 나가죠. 저항은 2옴이니까 다 계산됐죠. 저 P 로스가 얼마냐면 로스가 3선이니까 3I 제곱에다 넣어서 계산합니다. 전류 집어넣고 저항 2옴 집어넣어서 곱하기 10의 3승해서 계산했더니 얼마냐면 60.09kW. 한 번은 시험 유의사항을 꼭 잘 읽어보시고, 그 문제 지시한 대로 딱 답 쓰는 연습을 하시고, 볼펜 색깔을 맞춰주시고, 두 번째는 접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하죠. 누구보다 잘하시는데, 예전에 이게 이 정도 스케일이면 공사 스케일이었는데, 지금은 기사에서도 이런 질문 정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지금 접지장 이종 접지가 전원이 100V고, 이종 접지가 지금 얼마냐면 15M이고, 3종 접지가 지금 100Ω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얼핏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접지 설계가 잘 됐느냐는 걸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체가 접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외함의 대지전압을 구하라. 그 다음에 외함이 인체가 접촉했을 때 전류를 구하라. 외함의 이걸 뭐라 하죠? 1번 문제는 이걸 뭐라 하죠? 이걸 뭐라 하냐면 15M이고 이게 100Ω일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접촉 전압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사람이 기대될 수 있는 전압이죠. 원래는 여기 누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기 전기가 절대 안 흐르죠. 그죠? 접지 안 흐르지만 누전이 된다면 하는 얘기가 됐죠. 이 100Ω에 대해서. 얼마죠? 여기 들어가는 전압이 10 플러스 100분의,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100에 대해서 전전압 100입니다. 100.5mC였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냐면 한 90.91이죠. 이 정도가 여기 유도될 수가 있고, 전류도 거의 전류가 1A 조금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1A면 굉장히 위험한 전류가 되는 겁니다. 1A.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인체 위험한 전류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30mA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실 세동 전류 나와야 또 그죠? 뭐냐면 10mA만 돼도 느끼고 20mA면 불수의 전류라고 그러잖아요. 불수의 전류. 내가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뜻대로 몸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는 그 부분인데, 여기 만약에 인체가 3000옴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인체가 3000옴일 때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럼 이제 인체 3000옴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병렬을 걸리는 거예요. 3000옴짜리가. 그럼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냐? 전저항이 얼마냐면 100 플러스 3000분의 100 곱하기 3000에서 전저항분의 전전류. 그죠? 전전류에서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3000옴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0 플러스 3000분의 100 하면 이제 사람 3000옴에 흐르는 전류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기 대단히 쉬워요. 얘가 올라가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계산은 금방 합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 정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했더니 30.21mA.
30.1mA면 굉장히 위험한 전류가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전류가 돼서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니까 해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3종 접지의 목적이 뭐냐면 인체 감전사고 방지인데 일단 감전이 되면 이 사람이 엄청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걸 얼마로 하라고요? 3번에 10mA. 그냥 누전을 느낄 수 있는 10mA 이하로 하려면 결국 3종 접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죠. 3종 접지를 어떻게 바꿔요? 3종 접지가 이제 요 값이잖아요. 요 값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느냐. 그래서 얼마냐면 이제 10 플러스 R 플러스 3000에 R 곱하기 3000에 100 곱하기 R 플러스 3000분의 R 한 것이 10mA니까 0.01A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놓고 하면 R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죠? R 값은 여기 이렇게 곱해져서 R 플러스 3000에 대해서 10을 곱한 값. 그죠? 플러스 R 곱하기 3000 분의 100을 하고 올라가서 약분시켰으니까 곱하기 R 하면 돼요. R 이것이 0.0. 얘가 건너가서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R 값을 구했더니 R 값이 얼마 나왔어요? 결국 굉장히 작아. 그죠? 4.28암. 3종 접지가 100옴 이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100옴 했는데 보니까 100옴 갖고 좀 위험하고 어느 정도 되는 게 안전한가 했더니 4.28옴 정도. 이러면 이제 고민스럽죠. 그죠? 이러면 이제 접지장을 어떻게 접지장을 4.28옴을 만들지?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접지장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얘기가 나온 거지. 어떤 방법으로?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 등전지 접지가 뭐냐? 이것부터 나오기 시작해 이제. 요즘 굉장히 소개하는 거거든요. 등전지 접지 이런 문제죠. 등전지 접지라는 거. 금속을 전부 다 연결해 갖고 전위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사고가 났을 때 전류가 보편적으로 퍼지잖아요. 등전지 접지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엔. 이 문제 다음번에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엔 접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기사나 공사기사도 물어봤지만 항상 물어보지만 TNCS 방식. 반드시 결산해 보시오.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각종 접지 요령이 돼요. 그 다음에 펜선이나 보호 접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는 제가 카톡에 여러분하고 또 논의할 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3번. 3번 문제는 이종 접지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이종 접지. 그러니까, 이종 접지에 대한 제어도를 그리자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1차 측이 만약에 비접지일 때, 비접지에서 생기는 충전 전류가 그 충전 전류를 인해서 결국 그것이 지락 전류화 시켜서 이종 접지가 돼서 2차 측 전위 상승 방지하는 이 회로가 사이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종 접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이걸 이제 교육용 교재니까죠. 뭐냐면 충전 전류를 구해보라. 그다음 이종 접지는 몇 종 접지 아니야? 당연히 이종 접지하죠. 이종 접지. 접지장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결선도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대단히 간단했는 건데, 그죠? 어떻게 되죠? 충전 전류가 충전 전류라는 건 그냥 오메가 C 루트 3분의 V입니다. 그죠? 원래 이게 충전 전류죠. 충전 전류에 대해서는. 충전 전류는 항상 일선당입니다. 일선당으로 해서 구하는 거지. 그래서, 2파이F에 C가 얼마냐면, C가 거기서 1.16이니까 1.16 곱하기 10만 숙성 곱하기 전압이 6600V니까 루트 3분의 6600V로 해서 그죠?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냐면 1.67 암페어가 됐어요.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그랬는데, 이것도 다 의도해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삼선, 1차측이 비접지죠? 델타 비접지 3선이니까, 그죠? 전체가 뭐냐면 3IC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냐면 3 곱하기 1.67 해갖고 이게 아마 5A 되나 보죠? 5A 되나 보죠? 그래서 접지장은 일선치락 전류분에, 그죠? 150V니까. 2초 내면 뭐 300 이렇게 되겠지만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냐? 5분의 150해서 35ohm짜리가 되겠다. 35ohm이면 되겠다. 여기에 관한 개요도를 설명해 준 거다. 충전 전류에서. 이 전압이 왜 이렇게 걸리는지 아시겠죠? 이 전압은 그 대지 전압. 그러니까 뭐냐면 전선과 대지 사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전압이 이제 루트 3분의 V가 되어갖고 항상 이 전압이 걸립니다. C 전류니까, 그죠? 대정용이냐. 그 다음에 델타하고 델타 결선에 대한, 델타 Y 결선에 대한 결선도 그리는 거 잘 아시는 거죠. 델타니까 델타는, 그죠? 옆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따시면 좋겠어요, 그죠? 컴먼 확실하게 하고, Y도 델타 Y, 그죠? 삼상 따는 거. 극성에 맞춰서. 극성에 맞춰서. 아예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극성에 맞춰서 딸 수 있는. 4번 문제를 주의 있게 봅시다. 4번 문제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니까. 그, 개통접지와 기기접지에 관한 논의는 이게 처음입니다. 개통접지가 접지의 그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그죠? 개통접지가 우리가 잘 아는 접지일 수 있어요. 뭐죠? 개통접지는 중성점 접지 같은 거. 그죠? 중성점, 기기접지는 뭐냐면 외함접지입니다. 외함접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통접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좀 조회를 해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개통접지는 뭐죠? 얘는 그, 계전기 동작 전류를 확보한다든지, 그죠? 이상 상태를 방지하는 데 있는 거고, 기기접지는 완전히 감전 방지입니다. 감전 방지. 감전 방지고, 화재 방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개통접지와 기기접지. 개통접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중성점 접지 같은 거죠. 이게 개통접지죠. 개통접지. 개통접지의 목적. 이상전압 상승 방지죠. 그죠? 개통 내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회로 내에서의 문제를 방지할 때 쓰는 거고, 기기접지는 당연히 그 뭐죠? 외함 접지를 해서, 거의 그림대로 외함 접지해서 접지를 합니다. 그게 감전을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그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5번째. 다음은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접지장 측정하는 방법이 올바른 그림은 뭐냐? 접지장 측정하는 방법은 항상 뭐냐면, 항상 사전법 같은 경우에는 전압단자가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전류가 바깥으로 들어가야 돼요. C가 바깥으로. 접지장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야 접지장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전류가 들어가는 영향하고 이 전류가 들어가는 영향하고 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전압단자가 가운데 있는 거고, 두 번째 단자 접지단자와 양쪽에 전압단자, 전류단자에서 첫 번째 것밖에 안 돼요. 하려면 접지단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여기 전압단자가 와야 되고 여기 전류단자가 와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항상 뭐죠? 항상 뭐 있어요? 측정값하고
참값이 있죠. 그렇지 않을까? 뭐든지 측정하면 측정값하고 참값이 있잖아요. 이게 이 전류가 들어와서 전류에 들어가는 걸 계산하면 측정값하고 참값이 똑같아지는 비율. 측정값에서 오차를 없애는 방법이 이 거리에 몇 배? 61.8. 8%의 이 거리를 가져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측정값이 참값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오차가 없어지는 거리를 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죠? 보통 이게 10m, 20m 하잖아요. 한 50%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간극을 만들어준 거예요. 적정 간극을. 61.8%는 정확하게 오차가 상쇄되는,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상쇄되는 거리입니다. 그 질문을 던졌어요. B는 얼마가 적당한가? 이유를 설명하시오. 거의 참고해설에 관한 얘기를 넣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 오차가 없어지는 거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죠. 이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한 접지장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났을 때도 굉장히 접지가 요즘 굉장히 강조되는구나. 근데 요즘 여러분 잘 알다시피 K시 규정이 뭘로 바뀌었어요? IC 규정 바뀌었잖아요. 그죠? IC 규정 설명 많이 듣지 않았어요? 무지하게 떠들잖아요, IC 규정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뭐가 달라졌죠, IC 규정을? K시 규정에서 IC를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였죠? 제일 많이 바뀐 게? 접지야, 결국. 알겠어요? 접지, 안전. 엄청나게 보완된 거예요. IC 규정이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IC 규정을 바뀌면서 늘어나는 건 접지 문제밖에 없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접지를 보완하고 안전을 보강하는 게 얘 기준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니까 당연히 이런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네. IC 규정이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 네. 참값이라는 게 의미가 어떤 건가요? 참값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구할 수 있는 값. 이론은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전기 써먹을 때. 네. 그러니까 이론으로 우리가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값하고 측정하는 값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르면 뭐하러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라서. 그림 1, 2 중에서 네. 2번짜리도 이론이 있을 것이고 1번도 이론은 있을 거예요. 네. 아니야, 이게 그림 1번이면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거리를 맞춰서 계산하면 그 구조니 이 그림 2번에 나온 이렇게 전위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제일 착오가 없는 거리를 골라서 했다 이런 뜻이죠. 예. 아니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는 그것이 참값이기를 원하지 않나요? 측정값 따로 놀면 우리가 아무 이론이 없잖아요, 그죠? 따로 놀면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지장을 측정하면 그 측정값이 확실하게 접지장 값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가 더 궁금해서 생각하던 거 있는데요. 이게 접지 저항이라는 게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저항인지 참 애매합니다. 땅속에 묻었는데 그걸 이 테스터로 측정을 한다면 이게 가상적으로 어디랑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건지. 보조국하고 주국하고 접지국하고 보조국하고 사이에서 토지의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토지의 저항을. 네, 그런데 보조국을 어떻게 꽂느냐에 또 따라서 막 달라질까요? 다르죠. 토지의 저항률 때는 달라지지. 당연히. 그러면 그걸 갖다가 15미니, 105미니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감이 안 옵니다. 그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접지국을 꼽을 때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게 지금 10m, 20m가 정해진 거예요. 이걸 10m로 하고, 반드시 이 간격은 10m로 하고, 이 간격은 반드시 20m로 해라 해서 이걸 규정을 정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에 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합 진상용 콘덴서 내부 고정 보호막. 이것도 역시 처음에 초출됐던 문제죠.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2번 나온 적은 없는데, NCS 방식하고 NVS 방식.
N이라는 건 사실 중성선에 관한 얘기고, C는 전류고, 전류에 의한 검출 방식, 얘는 전압에 의한 검출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압의 검출 방식이니까, NCS 방식은 첫 번째 거, 이건 이제 첫 번째 거 콘덴서와 콘덴서 사이에, 그죠? 중성선을 걸치고, 중성선에다 CT를 거는 거예요, CT를. 이게 이제 NCS 방식이고, MVS는 여기다가 저항을 겁니다. 또 사실, MVS는. 저항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저항에 걸린 전압으로 불평형 전압, 여기 불편형이 아니고 불평형으로 해서 중성점 간의 불평형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 전압을 검출하는 거니까 여기 NVS 안에는 뭐냐면 임피던스가 있어요. 항상 임피던스에 전류가 건너가면서 만들어진 전압으로 불평형 전압을 검출해서 내부 고정을 알아낼 수 있는, 진상용 콘덴서 내부 고정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것도 텍스트에 있는데, 그죠? MVS죠? 양단의 전압을 측정해서 하는 거죠. 보조 릴레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진상용 콘덴서는 역류 개선이고, 역시 손실 개선하는 거지만, 그 그룹을 쓴다고 했을 때는, 고장 보호 방식이 알아야 될 것이다. 했던 거죠. 이것도 초출. 7번. 그림 특별고압 수전 설비에 대한 단순 결손도이다. 이 다음 그림에 답하라 해서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CT가 1차 측에 있으니까 이거 보호 범위에 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는. 그죠? 거기 빈칸을 넣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OCR, 전류계, 그 다음 OCGR이죠. OCGR. 지락화 전류계 전기 해서 할 수 있고, 그때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이 동력용 변압기에 연결된 동력용 부하 설비 용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역률이 있고 효율이 있고 수송률이 있을 때 변압기 용량 어떻게 되냐? 변압기 용량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변압기 용량 한번 볼까요? 100, 150, 200, 250도 있네요. 그죠? 300, 400, 500. 변압기 용량표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표로 가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용량이 얼마냐면, 수용률, 설비용량이 300. 앞에 그 내용을 꼭 써주세요. 설비용량, 수용률, 부동률, 역률, 효율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고, 식을 대입해서 설비용량 300. 수용률이 얼마냐면 0.5, 부동률이 없고, 부동률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역률이 0.8, 효율이 0.85 계산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왔냐면 220.59 kVA. 소점의 두째 자리에서. 그래서 표로 가서 250 kVA. 표에서 선정하시오. 표가 없더라도, 표가 있으면 표로 가고, 표가 없더라도 단위로 가는 게 좋습니다. 변압기 용량이니까. 두 번째 거는 냉방부하용 냉동기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냉방부하 전원 차단기로 V12, 진공 차단기 할 때는 진공 차단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전동기가, 그죠?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얼마냐면, 3300이죠, V12 진공 차단기 흐르는 전류니까, 진공 차단기가 어디냐면, 그죠? 어디 있어? 이거 냉방부하용, 아래에 있는 거네죠. 하단에 있는 거네죠. 3300. 곱하기 역률이 얼마냐면 0.8에 0.85 효율을 분해 용량이 얼마냐면 지금 이게 150kW. 계산해서 38.6A 나온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문제는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굉장히 상당히 오래전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 그리고 3상4선시 22,900의 수전설비 단상결소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건 이제 이 그림도 이제 22,000 20.9kV 해서 뭐냐면 그 3상4선식에서 그림 일반적으로 보는 거이고 ATS가 있네요. 그렇죠? 비상발전기 있고 ATS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성결선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LA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답 지식이 다 나와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피력에 대해서 우리말 명칭을 쓰시오. 피력이죠.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쓰시오.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떻게 되나? 이상전압 매습 시 대주로 방전하고 속류는 우리가 쓰는 절이죠. 차단한다. 그죠? 뭐 이건 뭐 여러분 아주 잘 유창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피력의 뭐 역할 그러면 당연히 뭐 이상전압 그 파고를 저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력용 변압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변압기를 보호하는 설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성능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성능 조건 4가지. 뭐가 있죠? 피력의 성능 조건 4가지.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야. 뭐다? 상용주파 방향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되고, 충격 방향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고, 그 방전 내량은 커야 되고, 그 다음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쭉 쓰시면 돼요. 속류 차단력이 커야 되고, 잘 섞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조건이 뭐냐면, 거기 이제 설비 용량 및 효율을 다 해서 표를 일단 채워서 넣는 거 하고, 그 다음 변압기의 TL2의 적정 용량은 얼마인지 부하직계표를 해서 써서 변압기 용량을 해서 변압기 용량까지 딱 끝내봐라. 뭐 처음 나오는 거지만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따서 쓰시면 돼요. 칸을 채우면 되는 거니까 효율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역률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 환산시킨다는 건 효율과 역률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 수용률은 나중에 곱해서 내는 거죠. 수용률은 나중에 곱해서. 그죠? 근데 그렇지만 하자는 나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를 걸려갖고, 뭐냐면 표에서 만약에 350kW가 있는데 효율이 만약에 100%다. 뭐 거기서 나와서 역률이 80%다. 우리 지금 답안지에 있는 표입니다. 입력 환산표 그러면 뭐냐면 입력 환산표는 그죠? 0.8분의 350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37.5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죠. 킬로볼트 암페어. 표에다 다 넣어서 입력 환산표를 전부 다 따져서 놓는 겁니다. 그죠? 전부 다 계산해서 쭉 채워 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용량 계산할 때는 전체, 이거 뭐죠? 수용률을 따져서. 수용률이 거기에 보면 몇 퍼센트 수용률이 있잖아요. 수용률이 지금, 60%, 45%, 100% 이게 있어서 일반 동력 45%, 그 다음에 뭐죠? 전등 및 전열 60%, 비상 동력 100%에서 수용률을 다 따져서 용량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동력 및 비상 동력에 대해서 계산을 하죠. 일반 동력이 계산했더니 830kVA 나오고, 그 다음에 비상 동력이 계산했더니 62.5kVA 나오면 수용률 계산해갖고 오죠. TR2는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니까 830.1 곱하기 0.4 이게 수용률 곱해서 62.5 곱하기 100%니까요. 수용률 곱해서 조동률로 나눠서 곱하기 1.1 여유를 넣어서 그죠? 계산했습니다. 이것까지 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계산할 것 같아요. 여기 계산대로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포커스는 어디냐면
거기 보면 접지선의 굵기가 나옵니다. 4번에 이종 접지선의 굵기가 나오는데 이 접지선의 굵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굵기를 GV전선 써야 되고 GV전선 최고 온도가 150도씨고 보통 일반 온도로 30도씨로 주고 그 다음에 정축절 20배를 주고 0.1초안에 차단하고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이게 종전하고 변화가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얘기냐, 그 종전에는 이게 관련되는 법규가 내성 규정에서 이 150도가 되는 바람에 접지선의 굵기가 다 얼마냐면 0.요거였습니다. 전에 150도였을 때 옛날에 접지선의 굵기는 전부 다 이 식으로 그냥 구했어요. 그래서 전류를 구해서 전류를 집어넣는 걸로 접지선의 굵기 딱 나왔었죠. 나머지 조건들은 다 같습니다. 이 조건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한 스토리를 밟아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여기 좀 바뀌었어요. 130도로 바뀌는 바람에 사실 이것도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0.040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던 게 최근에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용이 있어서 이게 130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또 바뀌지 않으죠? 0.05가 아니고 0.04가 바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 온도 변화가, 온도가 0.008 A분의 I의 전류의 제곱에 대해서 온도 변화입니다. 시간 0.1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0.05가 아니고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0.0496으로.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150도가 아니라니까 그게 130도리. 그래서 되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따져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거기에 가변적인 게 있으니까 조건을 충분히 따져서 계산해 주셔야 돼. 그러면 150도면은 0.05가 되고. 그렇지. 30도가 되면 0.0은 그렇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게 다르다고.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꼬집힐 수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이번에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딱 알고 있던 거거든요, 원래. 0.05. 근데 이게 13년도가 바뀌었습니다, 거의. 근데 어쨌든 간에 관계하고 있다가, 이 온도를 보고 얘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는 이 식에서 이제 유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본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세타가 120, 온도 120도가 돼갖고 0.08에 대해서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20배의 전류를, 전격 전류에. 제가 0.1로 해서 구한 거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값 집어넣어서 607.74를 집어넣었더니 47.04가 돼갖고 50스퀘어짜리를 구했다. 해서 이제 유도가 나와서 50스퀘어로 답이 나왔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온도가 이 문제가 또 그 다음에 나왔을 때, 혹은 이 문제를 따로 거론할 때, 온도가 이게 몇 도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계산식에 넣어서 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 계산식 자체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통상적으로 이게 0.1초고. 이거 다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 가지는 거의 변화 없는 통상적인 얘기들입니다. 이 정도 봐서 접지선의 굵기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